안녕하세요, 리니데이입니다. 오늘은 수학 공부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정말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설명할 이 방식대로만 문제집을 푸신다면 정말로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 맞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1타 강사도 아니고 어떻게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을 장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보통 의대에 가기 위해서는 선행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끝까지 봐서 한 바퀴를 돌려야 한다. 이걸 다 보고 기출을 돌려야 한다. 이런 말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중1 때 고등학교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중학교 수학도 안 끝낸 상태에서 당연히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선행을 막 그렇게 무리하게 빼지 않고 그냥 중학교 수학을 차근차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중3 겨울방학이 되었는데 이제는 정말 고등학교를 위한 대비를 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막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딱 개념 원리하고 센 문제집을 샀어요. 그래서 개념 원리 센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다 풀고 학원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과외로 실력 정석까지 풀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문제집들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풀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법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책들을 가져왔어요. 센하고 블랙라벨을 예시로 가져왔는데 옛날 버전이거든요. 요즘 공부하는 친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네모 공부법입니다. 네모 공부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번호가 있으면 네모가 있고 형광펜이 쳐져 있어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지금 풀 수 있다고 시험장에서도 풀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4점짜리 문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하고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아이디어를 필요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 이게 지금 내가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흔하지 않은 개념이 사용됐거나 헷갈리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못 풀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으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문제 번호에 네모 박스를 쳤어요. 그래서 두 번째 풀 때는 틀린 문제와 함께 그 네모 박스가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었어요. 근데 두 번째 풀었을 때도 다 술술 풀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헷갈리는 문제는 그 네모 박스에 형광펜까지 칠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풀 때는 그 형광펜들만 다시 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속다 나가면 정말 푸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문제들이 걸러지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틀에 문제집 한 권을 풀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오답 노트를 많이 쓰라고 하시잖아요. 특히 뭐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들. 그런데 오답을 보면 사실 대부분이 계산 실수예요. 계산 실수라는 거는 물론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순간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틀린 문제들 계속 풀게 되면 그냥 틀린 것만 계속 풀게 되면 계산 실력은 늘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틀릴 수도 있었던 문제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개념이 쓰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센 문제집을 고등학교 전 과정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서 풀었던 것 같아요. 이때 3-4번이 정말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러가면서 제가 모르는 문제만 풀어나간 거죠. 이렇게 3-4번씩 센을 풀게 되면 정말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이때 뭐 센 시스템까지 다 포함해서 당연히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시험지를 받으면 21번, 29번, 30번 이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집에서 모두 커버 가능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센을 달달달 풀고 그 후에 추가적인 문제집과 인강, 과외를 통해서 더 킬러 문제들을 잡아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 고등학교 때 그러면 쌤만 풀어도 충분한가요?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학기 중에는 블랙라벨, 일품, 1등급 수학, 기출문제집 다 풀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모든 문제집에 다 적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때 가장 적절한 게 셀 문제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 방법은 바로 톱니바퀴 공부법입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쉽게 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외웠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도 기억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을 푸실 때 예를 들면 이제 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생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A단계, B단계, C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A단계는 잘 안 푸시니까 쌤은 B단계, C단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블랙라벨 같은 문제집은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쌤의 B단계가 블랙라벨의 1스텝과 비슷해요. 그리고 쌤의 C단계가 블랙라벨의 2스텝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집합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쌤의 B단계하고 블랙라벨의 1스텝을 같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묶어서 한 번에 푸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명제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집합을 한 것처럼 쌤의 B단계와 블랙라벨의 1스텝을 같이 풀어요. 하지만 어제 안 푼 부분이 있죠. 집합에서 쌤의 C스텝과 블랙라벨의 2스텝을 같이 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이 됐어요. 오늘은 인수분해를 공부했어요. 그럼 똑같이 쌤의 B단계, 블랙라벨의 1스텝을 풀고 그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집합에서 안 푼 부분 남은 게 이제 블랙라벨의 3스텝이죠. 그걸 마저 풀고 명제에서 쌤의 C단계와 블랙라벨의 2스텝을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엮어 나가면서 푸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3일 정도 반복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고 그다음에 한 번 풀 때에도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을 묶어서 풀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은행처럼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서 기억이 오래 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도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었었지 하는 게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오래 기억해야지 좋잖아요. 왜냐면 당장 내일 수능 보는 게 아니라 3년 후 혹은 1년 후 이렇게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풀 때 최대한 장기 기억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네모박스 공부법과 톱니바퀴 공부법을 잘 이용하셔서 꼭 수능과 내신에서 1등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공부 방법 영상들 찍으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영상으로 찍었으면 좋겠는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